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훈. 스피드 개념 총정리입니다. 오늘은 도형의 이동입니다. 수학상의 마지막 부분이죠. 도형의 이동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입니다. 자, 평행이동 그 다음에 대칭이동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평행이동 그 다음에 점의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 먼저 평행이동을 보면 이거죠. 어떤 도형을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것을 평행이동을 한다. 그죠? 평행이동의 정의입니다. 이런 반드시 뭔가를 새롭게 배울 때는요, 그러니까 정의를 알고 계셔야 돼. 내가 지금 배우는 게 뭔지, 방정식의 정의, 부등식의 정의, 함수의 정의, 평행이동의 정의, 이것들이 도대체 뭔지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점의 평행이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의 평행이동은 이 P점이 요 P'점으로 갑니다. 근데 A만큼 갔고 B만큼 갔으면 요 P'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갔으면 X 플러스 A, Y 플러스 B죠.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그대로 갑니다. 그냥 더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점은 더해서 이동한다.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점은 그렇습니다. 점은. 그런데 점이 아닌 도형, 이런 XY의 관계식, XY의 관계식으로 있는 이런 도형들은요, 나는 이 도형이 어떻게 해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해주면 빼서 이동된다. 점과의 차이점. 나는 얘를 이렇게 말할게요. 요 XY, 이 도형에 있는 XY 점이 이 도형에 있는 X 프라임, Y 프라임 옮겨지는데, 여기서 저 X 프라임은 점이니까 X에서 A만큼 더해지겠고, Y 프라임은 Y에서 역시 A만큼 더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이놈이 어떻게 이동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 X와 Y에 이동된 점에 좌표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X는 얘를 이항시켜 X 프라임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A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B죠. B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F X 자리에 X 프라임 마이너스 A, Y 자리에 Y 프라임 마이너스 B 이퀄 0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얘는 이거죠. F X 빼기 A, Y 빼기 B 이퀄 0이라는 이런 XY의 관계식에 요 X 자리에 X 프라임 들어가고 Y 자리에 Y 프라임 들어가주면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X 프라임, Y 프라임, P점이 움직이는 흔적이 바로 얘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요 도형을 평행이동시킨 도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빼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X 프라임이나 Y 프라임은 어차피 좌표평면 X축, Y축 얘 있으니까 모든 실수 X, Y로 바꿔도 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은 빼지는 거고 점은 더해지는 거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평행이동이. 이거 다시 한번 확인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극 같고 포물선의 평행이동입니다. 포물선의 평행이동은 뭐의 이동? 꼭지점 이동입니다. 그럼 꼭지점을 알려면 표준으로 바꿔요. 표준형. 그럼 꼭점이 P, Q지 않습니까? 그럼 평행이동하고 원의 평행이동은 원의 중심의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원의 역시 표준형으로 바꿔줍니다. A, B. 평행이동해도 반지름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포물선을 평행이동해도 축은 이게 폭은 변하지 않아요. 모양새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대로 갑니다. 꼭지점만 이동하는 거예요. 원도 중심만 이동하는 거예요.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됐죠? 얘는 꼭지점의 평행이동이고 원의 평행이동은 원의 중심의 평행이동이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연습 문제입니다. 평행이동 갑니다. 두 점 A, B가 이렇게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점 A, B가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저 A점이 이렇게 옮겨졌대요. Y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X가 2가 마이너스 1이 됐어. 그럼 X축 방향은 얼마만큼 옮겨진 겁니까? 마이너스 3만큼 옮겨진 겁니다.
2에서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평이동이야. 요 B점에서 얘가 1로 갔대. X값은 뭔지 모르겠어. 근데 Y값이 3에서 0으로 갔잖아. 그러면 Y축 방향은 얼만큼 간 거지? 역시 마이너스 3만큼 간 거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해주니까 0 되는 거니까. 두 점이 같은 평이동을 거쳤기 때문에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점 A와 B가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A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Y, B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습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점은 그냥 더해서 평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나는 A 값만 B 값만 알면 되겠네요. 그럼 그대로 갑니다. 나는 저 A가 어떻게 된 거야? 5가 된 거지. 그럼 난 저 A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간 것이 얼마가 된 거야? 5가 된 거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8이 되는 거고. 그래서 8 빼기 3을 하니까 여기가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B가 어디 있어? B 여기 있잖아. B 여기 있는데 여기 1로 간 거잖아. 그러면 B 빼기 3 한 게 1 아닙니까? 그럼 B는 얼마? 4가 되겠죠. 그렇죠. 4를 대입합니다. 그럼 4 빼기 3은 얼마입니까? 1이 되겠네요. 그럼 내가 구할 정답은 바로 5,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꼼꼼하게 따져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점의 이동은 더해서 이동시켜라. 평행 이동시켜라. 자, 교육적 기출 문제,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작품에 원이 있습니다. X축방은 3만큼, Y축방으로 A만큼 평행하는 원을 C라고 하자. 이 C의 넓이가 직선에 의해서 2등분 되도록 하는 상수 A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에 의해서 2등분 되는 거니까 원이 있어. 저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2등분 되려면 저 직선이 어디를 지나가야 돼?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돼. 응? 그 원의 중심이 C야. 근데 그 C는 이 원을 평행 이동화시킨 점이야. 그럼 이 원의 중심이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그러면 그것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 바로 C점이라고. 그러면 X에다가 3을 더해주지. 그럼 2가 될 것이고 Y에다가 A를 더해주지. 그럼 A-2가 된다고. 이게 C점의 좌표라고. 근데 그 C점이 이 직선 위를 움직여. 위에 있다고. 대입하면 성립해. 대입합니다. X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3 곱하기 2. Y에다가 A-2를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7 이퀄 0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4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5 그러면 3이 6 그럼 마이너스 9니까 얘는 플러스 9 맞습니까? 따라서 내가 구할 A는 4분의 9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해 되시겠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산수니까. 그러면 그대로 원의 이동은 평행 이동은 중심의 이동이야. 중심이 점이니까 더해서 이동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것은 중심을 지나가면 돼. 그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대입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됐죠? 오케이. 자, 이제 도형이동, 대칭이동입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 끝났습니다. 평행이동은 점의 이동은 더해서 이동, 그다음에 점이 아닌 도형은 빼서 이동. 됐죠? 대칭이동입니다. 점의 이동과 도형의 대칭이동이 있습니다. 대칭이동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점대칭입니다. 점대칭은요. A점이 이렇게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180도 회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거리만큼 가는 거야. 그 다음에 B점도 이 점에 대해서 쭉 같은 거리만큼 가는 거야.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가는 거야. 여기 180도 회전시키는 거야. 이게 B'점. C점도 역시 이 점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만큼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C'점. 그래서 삼각형 ABC가 A', B'C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점대칭입니다. 그러면 선에 대한 대칭은 직선에 대한 대칭은 뭐냐면 이 직선으로 접어. 뜯어서 접어. 딱 붙여. 그럼 데칼코마니 똑같은 대칭인 삼각형이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렇게 가주면 수직 이등분점이 이 대칭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의 수직 이등분점이 이 대칭축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의 수직 이등분점이 이 대칭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에 대한 대칭과 직선에 대한 대칭이 약간 달라요. 이 느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자, 점에 대한 대칭이 됩니다. X축 대칭 이동은 좌표평면상에 그려봅니다. X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킨 거지. 접어 X축으로. 그럼 난 이 점을 X축으로 딱 접어주면 뭐의 부호가 바뀌어? 플러스 Y가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지.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y의 부호가 바뀐다. y축 대칭은 y축을 접어. 그럼 플러스 x가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y값은 똑같겠고. 그러니까 y축 대칭 이동은 x의 부호가 바뀐다. 원점 대칭 이동은 y축 대칭, x축 대칭 두 개를 동시에 시키는 거죠. 그렇죠? 연달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x 부호 바뀌고 y 부호 다 바뀌는 겁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x, y의 부호가 다 바뀌는 거죠. y는 x축 대칭 이동은 선생님이 이건 증명해 드렸습니다. 개념을 기본서 할 때. 이건 바로 확인만 할게요. x가 y 되고 y가 x 되지 않습니까? x가 y 되고 y가 x 됩니다. 바로 이것은 y는 x축 대칭 이동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역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역함수가 이런 그래프의 특징을 갖고 있겠다. 자, 끝났어. 그럼 y는 마이너스 x축 대칭 이동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x가 양변 마이너스 곱해 x가 마이너스 y 되고 y가 마이너스 x 되는 겁니다. x가 마이너스 y 되고 y가 마이너스 x 되는 겁니다. 이것도 증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선대칭을 이용해서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 자, 그럼 도형의 대칭 이동은 대칭 이동은요 점에 대한 대칭 이동과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이 똑같습니다.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때요? 여기 도형 똑같습니다. x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x값은 똑같아.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은 뭐의 부호가 바뀌어?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은 x, y의 부호가 다 바뀌는 겁니다. 점 대칭은 똑같습니다. 응? y는 x축은 x가 y 되고 y가 이게 역함수 관계입니다. 서로 그래프가 역함수의 그래프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오케이. 좋습니다. y는 마이너스 x축 대칭 이동은 x가 마이너스 y 되고 y가 마이너스 x 됩니다. 똑같습니다. 도형도 똑같아요. 끝난 겁니다. 뭐 아무 너무너무 쉬워. 됐죠? 문제 풉니다. 개념은 끝났습니다. 배울 때는 왜 이렇게 힘들었는데 정리할 때는 이렇게 간단한지 좀 허망하죠? 그래서 정리가 필요해. 총복수가 필요해. 그러면 내가 배웠던 개념들이 한꺼번에 싹 다시 정리가 착착 돼.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는 기분. 점 6,-1을 x축에 대하여 대칭한 후 이렇게 후 대칭한 점을 다시 이동했더니 이 위의 점이 되었다. 상수 a 값을 구하라.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저 6,-2가 첫 번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x축 대칭 시켰어. 그럼 뭐의 부호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어. 그죠? 이 점을 y는 x축 대칭 시켰어요. 그러면 y가 x 되고 x가 y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점을 다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3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6 되겠네요. 됐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평행이동인 거니까. 그럼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합니다. 6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 따라서 내가 구할 a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뭐 전혀 뭐 그냥 대칭이동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이렇게. 자, 모의사각 기출 문제입니다. 이 직선을 y는 x에 대칭한 도형이 원에 접할 때 실수 k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 도형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y는 x 대칭 이동시킨 도형은 x 자리에 y 대입하고 y 자리에 x 대입하면 될 거 아닙니까? 대입시킵니다. 그럼 y 마이너스 2x 이퀄 9가 이 직선이 이 원에 접한다 이거죠. 그죠? 그럼 이것을 일반으로 바꿔. 그럼 2x 마이너스 y 플러스 9 이퀄 0으로 바꿔주고 이 원의 중심이 얼마야? 3,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반지름 얼마야? 반지름 루트 k가 되는 겁니다. k가 아니라 루트 k입니다. 그때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동일한 거 아닙니까? 반지름 루트 k는 원의 중심에서 저 직선 사이의 거리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절대값 3집어넣어 마이너스 5 집어넣어 그럼 플러스 5 플러스 9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그럼 루트 5를 양변에 곱해주면 이건 루트 5 곱하기 k니까 루트 5k가 될 것이고 이것은 얼마가 됩니까? 이것은 11, 20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양변 제곱해줍니다. 그러면 5k는 20의 제곱이 20 곱하기 20 되겠죠. 그러면 5 약분됩니다. 그럼 5, 4, 20. 따라서 내가 구할 k는 얼마입니까? 4, 2, 8, 8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 얼마? 1번 80. 이렇게 조심할 것 루트 k면 반지름은 그리고 접하기 때문에 원의 중심의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은 겁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됐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연결되는 이런 게 교육청 기출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응용됩니다. 실력업입니다. 풀어보셨겠지만 이 점이 A점이 0,1이고 얘가 0,2고 맞나요?
얘가 0,3입니까? 그죠? 자, 그랬을 때 P점 Q점은 Y는 X축 위로 움직여. 그때 AP 플러스 B, PB 플러스 BQ 플러스 QC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이 최소값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럼 먼저 나는 저기서 AP 플러스 PB를 먼저 볼게요. 응? 그러면 AP 플러스 PB 최소가 되려면 이 한 점을 저 A점을 슉 대칭시키죠. 이게 A'점입니다. Y는 X축 대칭시켜. 그러면 X가 Y 되고 Y가 X 되니까 이가 1,0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나는 요 B점까지 직선을 딱 그어줘. 이 점이 P점이면 돼. 이 점이 P점이 된다고. 그때 이 P점에서 A까지 거리와 P점에서 요 A'까지 거리가 똑같지. 좌우 대칭이니까 합동이잖아, 두 개가. 그렇죠? 그래서 AP 플러스 PB나 A'P 플러스 PB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것의 최소값은 A'에서 바로 B까지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왜? 직선 거리가 되기 때문에. 직선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문제 많이 풀어봤지 않았습니까? 그걸 응용한 겁니다, 지금. 됐죠? 그래서 Y는 X축 대칭이동을 봐야 되겠고, 그러면 그때 P점을 구하래. 선분 PQ 최소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P점을 구하래. 그럼 나는 요 P점을 어떻게 구해? 요 두 점을 지나는 요 직선과 요 Y는 X축과의 교점입니다. 그러면 요 A'점과 요 B점 기울기 구합니다. 뭐 이렇게 할까? 이렇게? X절편이 1인 거고 Y절편이 2인 거니까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이다. 이거 공식 기억할 수 있겠죠? 이것이 Y는 X축과의 교점이야. 그게 P점의 좌표입니다. 그럼 Y에다 X를 대입해. 그럼 여기다가 X를 딱 대입하면 될 거 아닙니까? Y와 X 같기 때문에. 그럼 양배 2를 곱할까? 2분의 X, X니까 2분의 3X는 1이 되겠네요. 그럼 X는 얼마? 3분의 2. 그럼 Y는 얼마? 역시 3분의 2. 즉 P점의 좌표는 3분의 2,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이게 P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Q점의 좌표를 구합니다. Q점의 좌표는 우리가 자 B 선분 BQ 플러스 선분 QC 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죠. 최소값 더하기 최소값은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역시 요 B점을 어때요? 쭉 B 프라임 Y는 쭉 대칭을 시켜. 그럼 0,2니까 이건 2,0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점에서 요 시점까지 직선거리, 이 직선거리가 얘가 Q가 되면 요 최소의 Q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때 이 최소값은 뭐가 됩니까? 저 B 프라임에서 어디까지? C까지 이 선분 길이가 최소가 됩니다. 문제에서 최소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하시면 최소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최소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 생기는 P점과 Q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 이거죠. 그럼 나는 Q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요 B 프라임과 요 C점을 지난 두 점 사이를 거리는 직선의 방식 구해야겠죠. 그 직선과 Y는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X절편이 2고 X, Y절편이 4니까 4분의 Y는 1. 이게 X절편과 Y절편을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게 Y는 XY 교점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X를. 그러면 4분의 1X니까 4분의 3X는 1이 되겠죠.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그럼 Y도 똑같으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얘가 Q점이 잡혀 맞습니까? 오케이. 그때 선분 PQ의 길이는 내가 구할 선분 PQ의 길이는 루트 3분의 4 빼기 3분의 2의 제곱 x2 빼기 x1의 제곱 그 다음에 y2 빼기 y1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루트 3분의 2의 제곱 3분의 2의 제곱 그러니까 3분의 2의 제곱이 몇 개 있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3분의 2의 제곱 나오니까 3분의 2 루트 2 이게 내가 구할 정답이다. 이게 선분 PQ의 길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이게 객관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3분의 2 루트 2 이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가 됐을 때 성분 PK를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겁니다. 실력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의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줘야 돼. 그것이 수능 대비야. 근데 그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흔들림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걸 잡으면서 이렇게 연결돼까지 보여주는 이런 개념 총론이 스피드 개념 총론입니다. 이런 강의가 세상에 어디 있어. 충분히 여러분이 내신과 수능을 두 마리 다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는 응용입니다.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입니다. 점에 대한 대칭이 있고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 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먼저 점에 대한 대칭이동입니다. 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너무 간단해요. 공식이 있는데 뭐 2a 빼기 x, 2b 빼기 y가 있는데 외우지 마. 우리가 이 P점이 있어. 한 점이 A, B가 있어. 이 점에 대한 대칭점을 구하래. 그러면 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게 대칭점 x 프라임 y 프라임 잡아. 난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이 길이가 똑같은 거지. 그러면 내가 구할 이 대칭점은 이 두 점의 중점이라고. 그러니까 A는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이 된다고. B는 2분의 중점이니까 y 플러스 y 프라임이 된다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대칭점의 좌표니까 x 프라임을 구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x 프라임은 2를 곱해줘. 그 다음에 x 이항시켜 빼줘. 이렇게 될 것이고 y 프라임은 2 곱해줘. 2b 마이너스 y.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2a 빼기 x, 2b 빼기 y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드세요. 외우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고. 이거는 도형은 그리시고 중점 좌표만 알면 중점 내는 공식만 알면 돼요. 뭐하러 이 공식을 또 외우냐고. 중점 내는 공식만 알면 된다고. 됐죠? 점도 그렇고 도형도 똑같습니다. 대칭이동은 점과 대칭이 똑같아요. x 자리에 2a 빼기 x 대입하고 y 자리에 2b 빼기 y 대입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오케이. 자, 문제 하나 풀도록 할까요? 포물선이 있습니다.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1사분면 위에 있도록 한 모든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잘 봐. 이 포물선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한 대칭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제 1사분면 위에 있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보통 정수의 개수 구해, 자연수의 개수 구해. 그러면 범위를 찾으면 돼. 범위를 찾으면 그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나 정수의 개수를 세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꼭지점 먼저 구합니다. 전 아래로 블록입니다. 최고차 양수니까. 그럼 꼭지점의 x좌표는 공식 불러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아이 설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선생님 친절해. 자, y는 짜투리 공식 ax 제곱 플러스 옛날이요. 이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는 뭐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다시 한번 외워. 오케이. 그때 y좌표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그럼 4, 3,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8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 되는 건가요? 그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얘를 이 점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점으로? a, 마이너스 a점으로 평행이동 시킨 점이 이 점을 내가 P라고 할게요. 그것을 내가 뭐라고 할까요? BC라고 할까요? BC라고 할게요. 얘가 전부 다 1사분면 위에 있대. 그럼 1사분면에 있으면 저 B도 양수고 저 C도 양수다 이 말 아닙니까? 1사분면이니까 B도 양수고 1사분면이니까 1사분면이니까 여기가 1사분면 둘 다 양수 아닙니까? 음수 양수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난 이것을 A의 개수를 구하니까 A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고. 보자. 중점 A는 2분의 X값 두 개 B 빼기 2와 같습니다. 그죠? 그럼 곱해. 결국 또 마이너스 A도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C와 같습니다. 됐죠? 여기에서 B가 양수야. 그럼 B는 2A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C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근데 B도 양수고 C도 양수야. 이해 됐죠? 그때 A의 범위가 나온다고. 그럼 2A 플러스 2가 양수니까 2 이항돼.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이항시켜주면. 그럼 마이너스 2A가 4보다 플러스 4가 0보다 크니까 이거 이항시켜주면 플러스 2A가 4보다 작습니다. 그럼 A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이거죠. 얘를 만족할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정수는 뭐밖에 없어? 0하고 1, 딸랑 2개. 정답은 2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포물선의 꼭지점 구할 수 있겠죠? 그 점을 이 주어진 점에 대한 대칭 이동한 점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점이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래.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B도 양수고 C도 양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요 B와 C를 A로 바꿔. 그러면 A와 B의 관계가 얘니까 B는 2A 플러스 2. 근데 얘가 0보다 커. A의 범위. C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4. 0보다 커. A의 범위.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범위. 이거 정수의 개수 세. 됐죠? 이런 식으로 통합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도형의 이동.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아니 점에 대한 대칭 이동.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중점이 얘다. 이거 하나 딸랑 들어간 거야. 됐죠? 오케이. 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이게 이제 이거는 딱 이거죠. 한 점이 있습니다. 한 점이 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어. 그러면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이야. 쫙 그려봐. 그러면 이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 그리고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과 이 원래 있던 직선은 수직이라고. 그래서 중점 조건과 중점이 저 직선 위에 있겠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만나.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끼리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되는 겁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원래 있던 직선의 기울기가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됐죠?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이러면 끝난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있습니다.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을 C2라고 하고 그럼 C1과 C2 위에 이미의 점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선분 PQ 길이의 최소값 구하라. 구하는 것은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 구하라. 근데 그 P점과 Q점은 두 원 위를 움직이는 동점이라고. 그러니까 원을 찾아야 된다고. 그럼 먼저 C1. 저 C1을 딱 보면 무조건 원은 중심과 반지름 구해놓고 생각해야 돼. 얘는 X제곱 플러스 6X 절반의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있겠고 마이너스 16 이항시키겠고 없던 거 그쵸 3의 제곱.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더하기 16이니까 25 5의 제곱. 중심이 마이너스 3,0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이라고. 됐죠? 그럼 이 원이 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거. 그러면 y는 x 빼기 8이니까 직선이 이렇게 된다고. 기울기의 양수니까. 그럼 난 저 점을 마이너스 3,0 이거 대략 이렇게 잡을게. 마이너스 3,0 이런 원이 있다고. 이렇게 원이 있어. 그러면 이 직선에 대칭 이동한대.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그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중심의 이동 이렇게 이 길이만큼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원이 똑같은 모양새의 원이 똑같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그죠? 그때 얘가 C고 얘가 C1이고 얘가 C2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요 원위에 움직이는 점이 P점이고 요 원위로 움직이는 점이 Q점이야. P점과 Q점 사이의 최소거리. 그러니까 중심을 쫙 연결시켜. 그때 만나는 이 점에서 얘가 P고 이 점 얘가 Q.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최소거리 맞습니까? 응? 그럼 이 최소거리는 그 최소거리 최소값은 뭐야? 이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 이를 D라고 할게. D에서 뭘 빼줘? 요 반지름 빼주고 요 반지름 빼주는 거지. 근데 C1의 반지름 5야. C2의 반지름도 똑같이 평행이동 시켰기 때문에 대칭이동 시켰기 때문에 똑같다고. 5야. 그러니까 5 더하기 5. 10을 빼준다고. 이게 내가 구할 정답이야. 그럼 뭐만 구해주면 돼? 나는 중심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된다고. 그럼 C1이 얘라고. 그럼 C2는 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그럼 난 C2를 모르니까 얘를 뭐라고 잡을까? 뭐 A와 B로 잡을까? 이렇게 잡아줄게. 어? 그럼 나는 A 값과 B 값 구하면 되겠지. 어떻게 구해?
중심과 수직 조건. 그럼 저 중심 좌표 뭐지? 2분의 a 빼기 3. 그 다음에 2분의 b. 이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다고. 대입한다고. 대입해주면 2분의 a 빼기 3 마이너스 2분의 b 빼기 8 이퀄 0 된다고. 양변 2를 곱해. 그럼 a 빼기 3 마이너스 b 되고 이거 8이 아니야. 얘도 2를 곱해야 돼. 16 이퀄 0이 됩니다. 그러면 a 빼기 b는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19. 이런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은 수직 조건. 얘가 수직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a 플러스 3분의 b 빼기 0.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설마? 그거 곱하기. 이놈의 기울기 얼마? 이놈의 기울기는 y는 x 빼기 8이니까 1이잖아. 곱하기 1을 했더니 마이너스 1이야. 수직인 거니까. 그러면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라고. 이게 두 번째식. 이거 두 개 연립해주면 a값 b값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연립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할까요? 그럼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네. 두 개를 더할게. 그러면 2a는 16. 그럼 a는 얼마? 8. 그럼 a가 8이면 b는 얼마? a가 8이면 b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될 수 있겠네. 그쵸? 이렇게 8,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럼 내가 구할 저 d값은 저 d값 구할 수 있어요. d값은 루트 자 마이너스 3,0하고 요 8, 마이너스 10이라고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8 빼기 3 1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1 빼기 0의 제곱 역시 11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것은 11의 제곱 곱하기 2니까 11 루트 2가 되겠네요. 내가 구할 정답은 뭐냐면 바로 11 루트 2 빼기 10. 이게 최소 거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게 내가 구할 정답. 11 루트 2 빼기 10.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도형의 그러니까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통합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빠진 벽돌이 있어서는 안 돼. 그 문제를 풀면서 그 빠져있는 것을 계속 채워야 돼. 여러분이 앞으로 고2 때 배울 수학원, 수학도 미적, 그 다음에 확통이 어려운 게 아니야. 그것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빠져있는 고등수학 상하고 중학도형이 빠져있는 것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야. 계속.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강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고등수학 하갑니다. 집합 들어갑니다. 집합 개념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요. 역시 개념 복습하시고 공식 다시 한번 외우시고 그다음에 개념을 익히기 필수 예제까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솔직히 한 4등급, 5등급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이 필수 예제까지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 응? 그리고 확인책까지 풀어보면 한 6등급, 7등급, 8등급 확인책까지 풀어보셔야 돼. 체화시켜야 돼. 안 했던 시간만큼 투자하셔야 돼. 이 정도는 최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 그리고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깨닫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 깨달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 또 실천입니다.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